자, 좋습니다. 이제 2번 문제 좀 윷놀이 문제를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윷놀이를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네.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육가락이 있는데요. 그 육가락의 이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육가락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의 육가락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등이라고 말을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배라고 합니다. 등배. 어떤 의미냐, 거북이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는 거북이 등껍질 있죠. 등이 이런 모양이고요. 반대쪽에 배잖아요. 등 반대쪽에 배. 알겠습니까? 우리 배꼽 할 때 배, 그거 배 맞아요. 얘를 이제 등배라고 불러요. 등배. 그래서 뭐 앞면, 뒷면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윷놀이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개의 육가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개의 육가락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네 개의 육가락 가운데에서, 네 개의 육가락 가운데에서, 자, 세 개, 네 개 전부 다 뭘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어요. 요 네 개의 육가락이 전부 다 등을 보이고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불러요? 뭐. 맞습니까? 뭐. 그러면 네 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만 등을 보이는 거, 맞습니까? 하나만 배를 보이고 세 개가 등을 보이는 것,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를 도라고 얘기하죠, 도. 그 육가락 얘를 도라고 부르고요. 그럼 요거 하나 지워지는 걸 뭐라고 한다? 개라고 부르고요. 요거 하나 또 지운 것을 뭐라고 한다? 벌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다 지운 것을 유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부 다 등을 보이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독에 걸른 뭐 요 네 개, 요 다섯 가지 족보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육가락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게요. A, B, C, D 네 개의 육가락을 붙이면 도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 세 개가 등을 보이고 하나가 배인 경우가 도예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육가락 가운데에서 얘가 배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얘가 배인 경우, 얘가 배인 경우, 얘가 배인 경우. 맞습니까? 그래서 D가 배일 수도 있고 C가 배일 수도 있고 B가 배일 수도 있고 A가 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윷놀이를 했을 때 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가 네 가지가 나오면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모양의 족보를 거리라고 부르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등을 보이는 경우예요. 그럼 A가 등인 경우, B가 등인 경우, C가 등인 경우, D가 등인 경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도 네 가지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유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이 모양이 유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라는 것은 요 케이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는 어떨까요? 네 개 전부 다 등을 보이는 게 뭐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유시나 모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족보란 얘기죠.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바로 개죠. 개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모양이 개예요.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데 개는 뭐예요? 네 개 가운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두 개, 너하고 너는 등을 보이면 돼.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네 개 가운데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똑같은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이 두 개를 선택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표 두 명 뽑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 두 명. 그러면 대표 두 명 뽑는 공식은 뭡니까? 2분의 n-1 이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명 가운데 대표 2명 뽑는 것과 맥락이 똑같으니까 2분의 4 곱하기 3을 해서 몇 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실제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족보가 개예요.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독에 걸른 뭐 순서대로 4, 6, 4, 1, 1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4번 문제 좀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요.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몇 번 던졌다? 2번 던졌을 때 두 숫자의 차이가 7이거나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또는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덧셈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자? 앞에는 작은 수, 뒤에는 큰 수. 이렇게 나열하시라 그랬죠. 앞에는 작고 뒤에는 크게 나열할 것.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요. 1부터 12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차가 7인 경우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8이 나왔을 때. 그럼 1하고 8은 차가 7 나오는 거 맞잖아요. 앞에는 작고 뒤에는 크게.
자,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얼마 나왔을 때? 그렇죠. 9가 나왔을 때. 3이 나오고 10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4가 나오고 11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5가 나오고 12까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1,8이 되면은 뒤집어라. 8,1도 있고요. 9,2도 있고요. 10,3도 되고요. 그리고 11,4도 되고요. 12,5도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차가 7인 케이스는 몇 가지? 1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차가 9인 케이스입니다. 앞에는 작고 뒤에는 크게 10이죠. 우리는 최대 12까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가 나왔을 때 11 나오고요. 3이 나오고 12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그럼 앞에는 작고 뒤에가 큰 케이스도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안 뒤집어? 뒤집어버리면 1,10, 10,1, 11,2 그리고 12,3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차가 9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6가지가 되겠고 또는이기 때문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 10과 6을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6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문제가 나왔는데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두 사람 가위바위보 하는 상황과 세 사람 가위바위보 하는 상황을 나누어서 두 가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해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두 사람이 딱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그렇죠. 둘 다 주먹 내는 경우, 가위바위보, 둘 다 각이 내는 경우, 가위바위보, 둘 다 보작이 나는 경우. 다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케이스죠. 그러면 두 사람 가위바위보 했을 때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케이스는 그냥 몇 가지? 세 가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A가 B한테 이기는 케이스, B가 오히려 A한테 이기는 케이스 똑같이 나오겠죠. A가 B한테 이긴다. 주먹 낸다, 가위 낸다. 가위 낸다, 보리기 낸다. 보리기 낸다, 주먹 낸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A가 B한테 이기는 것도 세 가지, B가 이기는 것도 세 가지,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도 세 가지. 3, 3,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케이스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 내용입니다. 세 명이 모두 같은 것을 내면은 승부는 결정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또 있어요. 또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것을 낸다 하더라도 승부는 결정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을 낸다. 주먹, 주먹, 주먹. 가위, 가위, 가위. 보자기, 보자기, 보자기. 그래서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을 내는 케이스는 역시 몇 가지? 세 가지예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A가 내는 경우의 수는 주먹, 가위, 보자기 몇 가지? 세 가지예요. 그런데 B는 A하고 같은 거 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B는 A와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두 가지. 그럼 C는 A하고 B와 같은 거 내면 안 되니까 두 개를 뺀 나머지니까 한 가지.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3하고 6을 더하니까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14번 문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몇 번 던졌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거예요. A하고 B라고 하는 요 녀석 자체는 주사위에 등장하는 숫자인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나 봐요. 이 방정식의 해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저 1차 방정식의 해, 해라는 것은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일단 x의 값이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x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로 어떻게 하자? 양변을 나눈다. 등식의 성질이죠. 그러면 좌변은 약분하니까 뭐가 나온다? x만 될 거고요. 우변은 얼마입니까? a분의 b 이렇게 분수인 식을 쓸 수가 있죠. 얘를 이제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가 a분의 b죠.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보시는 거예요.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본다. 어차피 a라는 것은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a가 얼마일 때? 1일 때. a가 얼마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까지 가능하죠. 그럼 a가 1, 2, 3, 4, 5, 6일 때 b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a에다 선생님이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b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지만 요 a분의 b가 정수가 될 것이냐 이런 뜻이죠.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분모가 1이기 때문에 b에는 1, 2, 3, 4, 5, 6이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항상 정수인 나오고.
그 B의 값은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5도 되고요, 6도 되는 거예요. B가 6개. 그럼 A가 2일 때는 어떨까요? A에다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분모가 2기 때문에 얘가 정수인 결과가 나오려면은 B는 뭐가 들어갈까요? 2의 배수가 들어가야겠죠. 2의 배수 누가 들어가야 돼요? 2 또는 4 또는 6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들어간다? 2일 때는 2의 배수 2, 4, 6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들어볼 거예요. A가 얼마일 때는? 3일 때는 B의 값은 누구의 배수? 분모 3의 배수가 나와야지만 약분했을 때 점수 나오겠죠? 그럼 B는 3하고 6밖에 없는 거죠. 그럼 A가 4일 때는 B는 4의 배수죠. 4의 배수는 주 사이에 4밖에 없고 5일 때는 5가 나오고 6일 때는 6이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바로 요 누구의 개수? B의 개수만 잘 세워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B의 개수가 경우의 수. 그럼 여기 6개, 7, 8, 9, 10, 11, 12, 13, 14. B의 개수가 14개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는 14가지. 이렇게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정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어서 밑에 있는 15. 자, 이제 최단 거리가 나오는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잠시 선생님이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양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볼까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한번 늘려봤어요.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나올 수 있죠. 최단 거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A에서 B에서 C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최단 거리의 경로는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일일이 따져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많아요. 경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좀 복잡하죠.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봐라. 최단 거리 되는 경로가 몇 가지냐.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문제 푸는 게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푸는 풀이법을 소개를 할 건데 또 고등학교 가서도 이 문제를 또 풀게 될 거예요. 언제 푸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고2 때는 또 그때는 푸는 방법이 또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그림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 푸는 방법 중학교 2학년 과정 이렇습니다. 우리가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따져볼 때 최단거리 관점에서는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쭉 가는 거. 그럼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가장 빠른 길도 쭉 가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가장 빠른 길도 쭉 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 1, 1을 딱 적어 놓고요. 그럼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얘하고 얘를 대각선 방향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1하고 1을 더하면 몇 가지? 두 가지. 또 대각선 방향으로 더하는 거예요. 세 가지. 대각선 방향 더한다. 네 가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네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런 케이스. 선생님이 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볼게요.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걸 먼저 적어보시라고요. 그럼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뭐 하자? 대각선 방향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1하고 1을 더하면 얼마다? 2. 1하고 2를 더하면 얼마다? 3. 1하고 3 더하면 얼마다? 4.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2하고 1을 더하면 얼마다? 3. 3하고 3을 더하니까 6. 4하고 6을 더하니까 10. 이렇게. 3하고 1을 더하니까 4. 6과 4를 더하니까 10. 10과 10을 더하면 20. 이렇게. 4하고 1을 더하시면 5. 10과 5를 더하시면 15.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35.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35가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서 문제 푸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15번 문제 이제 풀겠습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에서 따로 구하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서 따로 구한 다음에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고배 법칙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의 경로는요. 요 네모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는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적어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더한다. 1 더하기 1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두 가지.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냥 아유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다라고 인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일부러 공식을 쓰겠습니다. 여기에 1을 적어놓고 여기도 1 적어놓고 1 적어놓고 1 적어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더해주세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겠다. 2 더하기 1은 3이 되겠다. 3 더하기 1은 4가 되겠다.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써서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제 형식을 좀 잡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자, 좋습니다. 16번 문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3명, 여자 3명, A, B, C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요. 가나다라고 하는 여학생들이 있나 봐요. 6명을 한 줄로 세울 건데 남자하고 여자를 어떻게 세워라? 교대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대로 세운다는 말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6명을 한 줄 세울 거니까 6칸을 딱 만들 거예요. 6칸을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렇게 6칸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색칠한 구역에 남자를 세우게 되면은 색칠하지 않은 쪽에는 여자가 쓸 수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남자 세우고 여기에 여자 세운다. 그래서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색칠한 구역에 남자를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세 사람을 요 색칠한 구역 안에 한 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체는 뭐가 될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세 사람을 한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 흰 구역에는 여자를 한 명을 한 줄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다라고 하는 여학생을 여기다 한 줄 세울 거니까 역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곱의 법칙이고요. 그럼 얘는 무슨 뜻입니까?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대로 선다는 말은 남녀가 아니라 여자가 앞에 있고 남자가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쓰는 것도 교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몇 번 나온다? 2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2를 해버리면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6, 얘는 6, 6, 6은 36이 2번 나온다. 따라서 답은 얼마? 72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설명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4가지 종류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4가지 종류의 알파벳을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알파벳 순서는 A, B, C, D, E, F, G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죠. 그러면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 오고 C 다음에 D 오고 이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면은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 2, 3, 4가 제일 작을 거고요. 1, 2, 4, 3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식 배열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숫자는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몇 번째 등장하는 숫자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얘는 몇 번째 등장하는 숫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 B, C, D 4개의 글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거니까 이렇게 4칸을 채울 건데요. 자, 맨 앞에 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제일 앞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A가 올 수 있고요.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맨 앞에 A가 왔을 때, 맨 앞에 B가 왔을 때, C가 왔을 때, D가 왔을 때의 각각의 경우를 쓸 건데 A가 만약에 맨 앞에 왔으면 남아있는 글자 B, C, D를 뒤에다가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요. 3개의 글자를 한 줄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결과적으로 A가 맨 앞에 왔을 때 나오는 글자의 종류는 6개가 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럼 B가 맨 앞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B를 뺀 나머지 A, C, D를 뒤에다가 한 줄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B가 맨 앞에 있을 때도 6개가 나와요.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종류가 6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C가 맨 앞에 있을 때도 똑같이 몇 개 나올까요? 6개. 여기까지 더하면은 알파벳은 18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굽니까? D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D가 맨 앞에. 그러면 D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누굽니까? D는 떴으니까 A 또는 B 또는 C니까 A 또는 B 또는 C인데 우리는 뒤에 할 필요 없죠? D 다음에 A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D 다음에 바로 A가 왔어요. 그러면 D하고 A를 뺀 나머지가 B, C죠. 우리 B, C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면은
B 그 다음에 C라고 배열할 수도 있고 C 다음에 B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A가 맨 앞에 있을 때, B가 맨 앞에 있을 때, C가 맨 앞에 있을 때까지 18개의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얘는 19번째 글자가 되겠고 얘가 20번째 글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D, A, C, B, D, A, C, B는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몇 번째? 20번째 등장하는 글자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정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